안녕하세요, DJ님.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35세 직장인이고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됐어요. 오늘 정말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으려고 해요. 저희 부부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언젠가는 생기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매달 태몽을 꾸셨다며 기대를 걸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저희 부부 모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5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괜찮다,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다고 위로해줬지만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정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연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같은 부서에 민수라는 후배가 있었는데 저보다 6살 어린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어느 날 밤 또 새벽까지 일을 하고 나서 민수가 선배,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맥주 한잔 하실까요? 제안했어요. 평소였다면 거절했겠지만 그날은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거든요. 집에 가서도 시어머니 눈치 봐야 하고 남편한테도 또 늦었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술집에서 서로 힘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둘 다 많이 취했어요. 민수도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한순간에 실수가 일어났어요. DJ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로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임신한 거예요. 6년을 기다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였어요. 민수에게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아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당황하면서 선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결혼해. 그리고 절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면 안 돼. 민수는 걱정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이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키우기로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뻐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여보, 정말이야? 우리 드디어 아빠 엄마가 되는 거야?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꾼 태몽이 맞았다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시아버지도 손자가 생긴다고 하시면서 모든 가족이 저를 보물처럼 대해줬어요. 하지만 이 비밀을 안고 산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준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3.2kg의 건강한 아들이었거든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너무 기뻐하셨고 저도 드디어 엄마가 됐다는 기쁨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남편과 전혀 닮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민수와 비슷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는데 가끔 남편의 시선이 의심스러워 보일 때가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어느 날 마트에서 민수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예요. 준호와 함께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어머, 아빠랑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를 보고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점점 준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좋은 아빠인 척했지만 가끔 아이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준호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는지 아빠가 무서워요라고 말할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달 준호 생일에 가족끼리 놀이공원에 갔는데 남편이 준호를 데리고 있다가 아이를 잠깐 잃어버린 거예요. 5분 정도였지만 준호는 정말 무서웠나 봐요. 발견됐을 때 울면서 아빠가 나를 버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준호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갔어요.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DJ님 그때 모든 게 들통났어요. 저희 부부는 O형과 O형인데 준호는 B형이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 중에 B형이 계신가요? 라고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에는 B형이 없는데 이상한 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의료진까지 다 알게 됐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저를 다그쳤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미안해. 3년 전 회사에서 한 번의 실수로. 하지만 당신만 사랑했어. 단 한 번의 실수였어. 남편은 정말 화가 났어요. 3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준호를 사랑했는데?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무서워했고요. 저는 이혼을 각오했어요. 더 이상 남편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 정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과는 말도 안 했고 준호는 심리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도 받았어요. 민수도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정말 당황하면서 제발 이런 일이 없던 걸로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정도 냉전이 계속된 후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이 깨달은 게 많았대요. 준호가 비록 내 핏줄은 아니지만 3년 동안 내가 키운 아들이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새 열이 날 때 병원에 뛰어갔던 그 시간들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혈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준호의 아빠다. 남편은 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요. 준호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지금은 다시 아빠를 좋아해요. DJ님,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 한순간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준호까지 진짜 아들로 받아들여준 남편이 있어서요. 상담사 선생님도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는 남편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 거고 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세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진실 속에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어른들의 실수로 아이가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 거예요. 모든 청취자분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